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고 그림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철쭉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철쭉과 영산홍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철쭉과 영산홍을 구분할 줄 모르는 건 그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산홍은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일단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고요. 그 영산홍은 겨울에 일단 잎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꽃잎이 말고요. 잎사귀요. 잎사귀. 그런데 철쭉은 그게 졌다가 다시 핍니다. 그 이해가 되시나요? 잎이 완전히 잎사귀가 꽃잎 말고 잎사귀가 완전히 졌다가 다시 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친구는 몇 개? 예, 맞아요. 잎이 그렇다 치더라도 또 하나 특징이 철쭉은 위쪽에 이쪽에 점이 많아요. 그런데 영산홍은 점이 없죠. 그리고 크기도 조금 달라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릴 때 잘 이해하고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모여나는 것도 특징이죠. 모여서 꽃들이 피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꽃받침을 좀 그려주고 나서 꽃받침을 그리고 나서 이 꽃잎 주변에 잎사귀를 많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잎사귀는 제가 검정으로 좀 할 거예요. 이 친구는 겨울에 분명히 철쭉은 잎사귀를 떨군다고 그랬죠? 그래 놓고 주변에 좀 많이 펴요.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모여서 피죠. 이렇게 모여서 펴요. 그래 놓고 한번 한쪽으로 제가 이렇게 그려 놓은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요. 아주 시원하게 이제 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주변에 이 친구 막 피려고 하는 이 친구의 어린 잎들이 좀 몇 개씩 있어야 돼. 겹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제가 약간 색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폭 찍어서 이 친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새를 하나 그리고 여기에 저기를 그릴 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먼저 그려놓고 나뭇가지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께서 단순히 그림을 그릴 때 배경이나 주변의 이야기거리를 배제하고 그리면 재미가 없어요. 보는 낙이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주변에 어떠한 이야기거리를 같이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같이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새의 머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때 이게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저기 할까봐 제가 좀 조심해서 눈을 그리고 이렇게 좀 그리고 새의 부리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약간의 뭐 색을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해주면 네, 새의 느낌이 확연해지죠. 그래놓고 이 친구의 다리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맞춰서 그렇죠. 둥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머리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쪽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다리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다리를 저는 휘어잡은 것처럼, 즉 움켜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확 가기 위해서 잡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에서 또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 놓고 네, 이렇게 하면 네, 하나의 새의 형태가 완전해지죠. 그래 놓고 나서 뭐 이 친구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주고 싶으면 이렇게 네, 좀 다듬어 주면 돼요. 제가 여기에 이제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 것보다 좀 빨리빨리 그리는 게 여러분에게 좋잖아요.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배속도 하고 뭐 그러는 편인데, 자, 이렇게 서익을 넣어주고, 자, 이제 나무 둥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치는 너무 시커매면 안 이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미 여기에 충분히 저기가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둥치를 해주고, 너무 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거로 하고, 여기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진 가지로 이렇게 올려주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잎사귀를 그리면 참 좋습니다. 이때 이 잎사귀도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 네,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을 노리고 있는 새와
또 이쪽에서 가고 있는 어떤 흐름이 아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좀 멋스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산홍은 그렇죠. 이 꽃수술이 한 10개쯤 되고요. 철쭉은 영산홍은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걸 비교할 때 꽃잎수만 봐도 금방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철쭉 그린다고 그랬으니까 철쭉은 위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늬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세 쪽에 무늬를 그려주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늬를 넣어줍니다. 이쪽에 세 쪽, 세 잎 쪽에 무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네, 이 친구가 철쭉이 되는 겁니다. 영산홍은 이 무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걸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림 그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 말라서 수술하기 전까지 우리는 꽃잎이 아닌 그냥 나뭇잎,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잎사귀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그냥 가운데 하나 툭 치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 제 잎사귀는 이렇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잎사귀 하는 거를 이제는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림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놓고 저는 여기에 살짝의 부리와 그 다음에 잎사귀 잎과 그 다음에 화이트로 이 친구의 목 부분을 조금만 살려주면 뭐 눈도 살려줄 수 있고 다 그런데 그 눈색은 여러분이 표현을 작품으로 하실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새의 영활함과 그 느낌이 더 툭 살죠. 어떤가요, 오늘?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결국은 뭐가 남아요? 그렇죠. 저기에 꽃 수술만 남는 거예요. 꽃 수술은 저게 확실히 마른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랐다 치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0개 정도의 그렇죠. 수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줍니다. 10개 정도를 충분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 놓고 끝에 노랑과 흰색의 그 색깔을 살짝만 묻혀서 왜냐면 여기 이게 표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러면서 해줍니다. 10개예요. 철쭉은 10개, 영산홍은 6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을 못하면 철쭉은 무늬가 있고 영산홍은 무늬가 없어요. 요런 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철쭉인지 영산홍인지 모르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시면 오늘 그림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